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도와줘요 법무팀. 오늘은 이런 질문이네요. 채권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이거 뭐 돈 받으려고 했는데 소멸시효가 1년짜리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고요. 저는 원래 10년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소멸시효가 되면은 돈을 안 줘도 된다면서요. 이거 이 소멸시효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고 도대체 몇 년짜리가 대부분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소멸시효는 시효, 우선 시효라는 것부터 한번 보면 시효, 시간 시자의 효력 효자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이게 법에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소시효,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검사가 범인을 뒤늦게 알아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 데드라인을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이제는 30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시효 제도가 왜 있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그게 진실인 것처럼 쭉 흘러가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그거를 그새 뒤집는 건 안 좋다. 자, 범죄를 저지르긴 했는데 한 30년 정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흘러갔으면 그냥 그거는 그 사실 상태 그대로 인정해 줘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발도 많죠. 이게 형사로는 공소시효가 되면 민사로는 취득시효 이런 거죠. 취득시효 뭐냐? 이게 내 물건이 아닌데 내가 20년 동안 내 건 줄 알고 썼으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부동산에 많아요. 부동산 경계가 이게 자로 잰 듯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과 집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이게 건물 지을 때 그 옛날에 한 5평 정도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저쪽 집으로. 그래서 5평 정도 물고 들어간 상태에서 한 20몇 년 살았다니까요. 서로 양쪽 집이 모르고. 그러다가 저쪽 집에서 집을 팔 거라면서 지적 측량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뭐야? 그쪽 집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5평이 물려 들어갔잖아. 그거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20년간 평온 공연, 즉 시비 당하지 않고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했으면 내게 된다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게 취득시효고요. 이 취득시효의 반대 측면에 있는 게 소멸시효죠. 권리가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돈과 관련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0년이에요. 우리 민법 16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이랬을 때 그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10년의 스타팅 포인트, 보통 스타팅 포인트를 법에서는 기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10년 그때쯤에 한 2월 5일 날 빌려줬단 말이지. 그럼 빌려준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나? 그게 아니고 스타팅 포인트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청구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이 2월 5일 날 돈을 빌려주면서 야, 너 6월 말까지 갚아라. 6월 말까지 갚기로 한 거예요. 그 해에. 그러면 6월 말일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멸시효는 그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 소멸시효는 원칙은 10년이에요. 민사상에. 그런데 상사채권이라고 있어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좀 약간 어렵기는 한데 일단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5년. 그럼 우리 보통 생각에 상사채권은 상인들 간, 그러니까 무슨 회사나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 간에 무슨 이렇게 거래하는 채권은 다 상사채권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상사채권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상행위에서 비롯되는 채권. 그 상행위라는 게 나와요. 매매, 임대차, 가공, 도급, 촬영, 수신, 여신,
뭐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자 둘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돈 빌려줬다, 이거는 상인들 간의 거래이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상행위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그거는 민사채권이라서 10년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민사채권이고 어디까지가 상사채권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일단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이제 더 짧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물품대금 채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얼핏 생각에 그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상사채권이라고 해도 최소한 5년이야. 그게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은 3년 지나면 못 받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년짜리가 몇 개 있는데요. 뭐 법에 나오는 것은 여관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한 채권. 그래서 뭐 어떤 옛날 무슨 책 보면 농담 삼아 그래놨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1년만 잘 도망다니면 돈을 안 줘도 된다. 그게 바로 이 식당에서의 음식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 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년이 원칙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이고 거래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여관 뭐 이런 쪽은 1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민법 165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물품대금 채권으로 근데 5천만 원을 받기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판결을 받아서 10년간 두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트 노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